졸다가 기도하다 생각하다 안 되겠다. 내 손으로 직접 시립의료원 만들자. 시장 나가서 직접 하자. 이래서 제가 그때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에 제가 정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종합병원들이 폐업하자 시립의료원을 만들어달라며 싸웠던 사람이 인권 변호사 시절의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일로 수배 명단에 오르자 성남 주민교회 기도실에 숨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의 시작점인 성남을 찾아서 그간의 성과를 강조하며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제 삶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여정이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취임했을 때도 온통 불가능 투성이었습니다. 정치란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민 삶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어렵더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제주와 부산, 대구, 대전, 서울까지 전국을 훑는 바쁜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진행한 오늘의 첫 유세에서 추리닝을 입고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주인공이자 다정한 남편의 아이콘 양관식 복장을 따라한 겁니다. 촉씨라는 사람이 제 아내를 보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여자가 돼가지고 그냥 제정신이 아니다. 저는 제 딸한테 장난감 하나도 사준 적이 없는 이런 능력이 없는 아빠입니다. 같이 힘들게 가장이 돼서 생활하고 또 저를 보살펴준 저는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주 4.3을 폭동이라 말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해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잠깐 나가겠습니다. 정의사님 그만. 여전하신가요? 사과는 안 하시나요? 충분히 말씀드린 거죠. 이번 선거운동의 정점인 마지막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로, 김문수 후보는 시청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권영국 후보는 보신각에서 선거운동의 마침표를 찍을 예정인데요. 각 장소별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마지막 유세가 한창입니다. 후보별로 오늘 어떤 유세를 펼치고 있는지 그 지역별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유세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하남, 성남, 광명, 다시 서울, 여의도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제주에서 시작을 해서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이렇게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서울 시청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할 예정이고요. 이준석 후보는 경기도 시흥에서 시작을 했네요. 경산, 대구로 가서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오늘 서울에 집중하고 있죠. 서울에서 계속 유세를 하고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자, 후보별로 일정을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보죠. 일단 이재명 후보는 성남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는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곳 성남은 정치인 이재명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의 호소를 들었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모두 제 탓 같았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새 역사의 새벽입니다. 오랜 어둠이 거치려 합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예, 성남시장을 역임했고 성남에서 정치를 시작했다는 의미도 있겠는데 대선 전 마지막 날 네. 성남 기자회견이 마지막 기자회견이거든요. 네네.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뭐 이 초심,
성남이 본인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인권 변호사부터 성남시장까지 어떤 따지고 보면 정치적 고향이라고 본인이 표현했고요. 초심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고 저는 이 네 가지 일정 중에 성남과 서울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여의도 일정입니다. 여의도는 12월 3일 지난 밤이었는데 지금과 다름없이 평온한 밤이었죠. 근데 그날 윤석열은 군대를 국회에 보냈고 의원들을 체포하고 끄집어내라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에 응원봉을 들고 오고 바리케이트를 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내일 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정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여의도에서 내일 본투표를 앞두고 이번 선거의 근본적인 최종의 동기는 내란 세력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이 내란 세력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말하자면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를 찍는 그런 일정을 잡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분석하고 싶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제주에서 시작을 해서 부산을 가서 부산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거든요. 어떤 사과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됩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투표만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 골든 크로스에 진입했다라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밝히고 있어요. 뭐 저는 그걸 보지 못해서 예.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말씀드릴 수가 예. 없고요. 다만 저기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집을 해야 되고 부산과 대구가 사전 투표율이 낮았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일 이 투표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는 것이고요. 대전은 잘 아시다시피 뭐 어느 선거에서 어떻게 찍느냐 마느냐 또 우리가 늘상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대전 충청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정을 안 한다. 뭐 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마지막 호소에 담기 위해서인 것이고 서울은 뭐 당연하죠. 어찌 보면은 유권자의 반이 있는데 여기에 와서 피날레를 하는 거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서울은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서울, 경기도 이제 수도권을 보면은요. 그나마 지난 그 여론조사 그 공표 시간 전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 열세이긴 했지만 그래도 서울이 그나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그 깜깜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지난 일주일 동안 변동이 생겼으면 서울에서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울에서 마지막 호소를 하기 위한 그런 일정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이제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서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바로 입장을 들어보죠. 근데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이미 졌다. 자체 분석 결과인가요?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미 졌기 때문에 저무는 보름달이 아니라 차오르는 초승달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뭐 민주당이 저희를 더 경계하는 모습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이재명을 견제해야 된다,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정말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건 저희 개혁신당이거든요. 국민의힘은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대권보다 당권 다툼을 더 하시고 있는 이런 이렇게 되게 나태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번 대선이 계엄과 탄핵으로 시작된 대선이 맞습니다. 굉장히 보수층에는 불리하게 시작한 대선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주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저는 이런 부분이 역대 대선 후보 중에 가장 큰 사법 리스크 그런 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봤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멀쩡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일본 국적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가면은 당장 이번 대선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 이후에 있을 총선까지도 계속 져서 보수 세력은 완전히 괴멸이 될 것이다. 근데 앞서서 소영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치라는 건요, 진보와 보수가 양 날개처럼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균형을 잡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이준석에게 좀 표를 몰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입장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요. 이준석 후보는 본인도 뭐 지지 세력이 그나마 보수 세력에 좀 남아 있다고 해서 호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준석 후보가 그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저도 받아가서 읽어봤는데 중도 세력을 넓힐 수 있는 후보로 사실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캠페인을. 근데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보수한테만 표 달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본인의 확장성이 이제는 뭐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를 뭐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실토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나올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나올 수 있는 세력은 그나마 보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예. 자, 이준석 후보도 오늘 유세 장면 준비했는데요. 범보수 진영의 유일한 대안이 자신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광훈, 황교안, 결국 계엄과 그리고 지금까지 태극기 부대, 부정선거가 총출동해서 지원하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과연 보수는 이번 선거에서 계엄과 부정선거와 그리고 태극기 부대의 삼위일체로 이 선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 질문하고 싶습니다. 계엄에서도 자유롭고 태극기 부대에서도 자유로운 그리고 또 부정선거에서 자유로운 저 이준석만이 유일한 범보수 진영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제는 결단할 때다라고 해서 오늘 밤까지 결단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으로 보여요. 김성열 의원님, 마지막으로 또 답변하신다면요? 정말 어떻게 투표 전날까지도 이렇게 단일화 이야기로 끝까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략이 단일화 하나입니까? 그랬다면 이 전략은 완전히 실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고요? 그럼 민주당 분들이 저희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 당장 현재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현명한 선택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예. 저게 단일화 요청이었나요? 예. 저는 읽기를 그냥 이준석 후보가 자기는 초승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차오르면 되니까 이준석한테 줄 투표를 그냥 우리한테 달라. 예. 3자 구도는 이미 벌써 세팅이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을 4자 하셨다. 구도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예. 해석이 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문구이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일화는 없다. 이 말씀도 제가 이제 오늘 방송으로 마지막 드리는 것 같아요. 단일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 단일화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TV 토론에서 권영국 후보가 이재명 후보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으셨고, 근데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단일화를 하자고 얘기는 하시면서 정작 제도적으로 단일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넘어서야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대선 주자는 안 될 테니까 기다려 보시죠. 예. 근데 단일화 얘기를 살짝 하면 이게 전형적으로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 이준석 후보가 어차피 본인들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보수 유권자에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보수 유권자들은요. 이준석이나 김문수나 우리 같은 단일화 식구 아니야? 하면서 결국에는 그 표를 김문수 후보한테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이준석 후보한테 갈 표를 이재명 후보한테 가는 걸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거라서 좀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일 수 있으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고약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서울대병원 인근 해화역에서 유세 일정을 오늘 시작을 했거든요. 의료 대란 문제 언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의료 재단을 통해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함께 체감했습니다. 이제 의대 정원 문제를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끝나면 내일 투표일입니다. 대통령 제대로 뽑아 이제 함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오. 예, 오늘 여러 이제 유세 일정 중에서 저희가 오전에 해화역 유세를 준비를 했는데 메시지 핵심은 뭘까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내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광장의 정신을 기억하자 이런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서울 한 군데로만 보이지만 서울 안에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해화역을 가셨다가 그 다음에는 구의역을 찾아가서 이제 얼마 전에 구의역 김군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숨진 구의역 김군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예. 그곳을 들렀다가 이번 대선에서 사라진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보로서 강남역에 가서 여성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을 하시고 2시부터는 광화문에서 끝나지 않는 유세라고 하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광장이 열어낸 대선이지만 그 광장에서 터져 나왔었던 정말 여성이 존중받고 소수자와 약자도 인간답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시 만들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가 실종된 대선에서 이 논의를 되살려내는 광장의 후보로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겠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살아있는 진보의 결집이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대선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동력이다. 이런 걸 호소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시각 후보들의 움직임 영상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있으면 틀어주시고요. 아직 이제 후보들이 이동 중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4명의 후보 중에서 한 명도 아직 지금 이 시각에는 유세차에 오르진 않고 있는데 잠시 뒤에 6시 이후에 아마도 유세를 현장에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문화의 마당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요. 김문수 후보도 마지막 유세를 저녁 8시 20분이네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이준석 후보는 6시 30분부터 마지막 유세 일정인데 대구 수성못이네요. 네, 맞습니다. 상화 동산 대구 수성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합니다. 그리고 장영 의원 말씀하신 대로 권영국 후보는 광화문 그리고 마지막에는 8시에 종로 보신각에서 유세를 하게 됩니다. 6시간 정도 뒤면 이제 공식 선거운동 모두 끝나고요. 그리고 6시간을 더하면 12시간이 되겠네요. 12시간 정도가 지나면 대선의 본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이뤄지게 되고요. 8시에 끝나면 바로 이제 개표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전날 네 분의 말씀을 잘 들었고 다음에 뵐 때는 이제 대선 결과를 들고 만나게 되겠네요. 수고 많으셨고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름이 공존하는 위대한 나라. 우리는 또다시 답을 찾을 것입니다.